안녕하세요, 장우준입니다. 음향을 시작하고 한 6, 7년 지난 뒤부터 어쨌건 시대적인 상황이 좀 그랬으니까 음향을 따로 공부하실 곳도 없고 학과 있는 거는 불가능이고 책도 몇 권 안 돼서 분역해 놓은 책들 뿐이어서 답답해서 일단은 제가 아는 것만이라도 정리하면서 또 그러면서 저도 공부를 하고 그래서 책을 썼죠. 그게 30년 더 된 시간입니다. 33년 이렇게. 그 다음에 뭘 한다고 어쨌건 초보적인 내용을 강의를 하고 그런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다라는 얘기예요. 요즘에도 그때부터 설명을 했던 이야기들인데 요즘에도 똑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뮤지션들이 액티브 모니터를 많이 쓰게 되면서 액티브 모니터라는 것이 이제 뒤에 앰프 안에 스피커 안에 앰프가 내장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필요한 앰프의 볼륨이라는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또 전문가라는 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그냥 개인 모니터도 그렇고 큰 공연장이라든지 렌탈 팀이라든지 인스톨된 공간들, 예식장, 법당, 교회 이런 데들 특히 또 모니터 스피커들 모니터를 왜 그런지 앰프의 볼륨들을 다 키워놔요. 그래서 전공한 친구들하고도 물어보고 그래도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 건데 그걸 아직 잘 헷갈려 하거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모든 앰프에는 볼륨이 달려 있습니다. 물론 볼륨이 안 달려 있는 앰프들도 있어요. 센시티비티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스위치로만 있는 앰프들도 있고 그리고 볼륨이 달려 있어도 그 볼륨의 양 조절이 그렇게 얼마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자, 모든 앰프, 액티브건 패시브로 해서 독립된 앰프건 간에 모든 앰프에 있는 볼륨은 입력 볼륨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입력 감쇄기입니다. 인풋 어테뉴에이터라고 해요. 어테뉴에이션 하는 거. 감쇄를 정하는 거. 입력을 감쇄를 정한다라는 것이지 출력의 양을 조정한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출력의 양은 앰프의 볼륨으로 조절하지 못합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앰프 앞에 있는 볼륨은 출력 레벨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입력의 크기를 조정할 뿐입니다. 쉽게 설명은 그래서 우리가 1을 400W 증폭을 할 경우에 그 1을 전부 다 꽉 찬 1로 만드냐 0점 몇으로 만드냐 이렇게도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 수 있는데 어쨌건 앰프의 기본적인 증폭도는 부하에 의해서 결정이 나요. 부하에 의해서 결정이 나고 또 그거는 또 데시벨 계산에 의하면은 부하에 의해서 결정난 출력으로 실제 앰프가 전력 증폭을 하는 데시벨 소리의 크기가 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똑같은 얘기를 계속 아마 수백 번은 더 설명을 하거나 유튜브에도 많은데 8옴의 임피던스가 걸려 있을 때 400W라면 자, 그러니까 앰프 이거 몇 와트예요? 몇 와트짜리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그냥 400W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400W는 8옴이라는 부하 임피던스라고 말하는 스피커의 저항값, 총저항값이 그렇게 걸려 있을 경우에 그럼 앰프가 400W까지의 실효 출력을 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입력을 받았을 경우 1W의 입력을 받으면 그걸 400W로 증폭을 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로그로 계산해 보면은 그게 26dB를 키워주는 기능이 돼요. 그러니까 앰프 하나가 400W라면은 로그 계산 한번 검색해 보세요. 하면 26dB를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8옴이라는 임피던스가 정해져 있고
8ohm이 4ohm으로 다시 변할 경우에는 출력이 또 변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볼륨과는 상관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앞에 있는 볼륨은 그럼 뭐냐?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증폭도를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제가 근데 말씀을 증폭도라는 것이 앰프 자체의 증폭도를 조정하는 것이 아닌 거고, 전체에서의 음압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거기서 앰프의 입력단에서 조정한다라고 이렇게 전체 게인 스트럭처에서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이제 인풋의 감도를 조정한다고 말하는 건데, 인풋의 센시티비티라는 것을 인풋에 있는 노비, 입력 볼륨이라고 말하는 입력 어테뉴에이션이 그 센시티비티를 정하는 것인데, 그걸 우리가 전체 음향 시스템으로 본다면은 이제 내가 필요한 음압에 정확하게 맞게 되게끔 우리가 입력 레벨을 조정하는 것이에요. 믹서에서 줄이면 되지 않느냐, 아니면 뭐 프로세서에서 줄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일종의 편법이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권장하지 않습니다. 믹서에서 줄이는 것은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믹서에서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작동을 아주 원활하고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벨 크기가 신호가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그 크기로 신호가 출력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거를 입력해서 허용 입력으로 받아서 그거를 증폭된 정확한 비율로 출력을 하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뒤에 스피커가 걸리는데, 스피커의 기본 음압이라는 것이 제품마다 틀리니까, 같은 공간에서 A라는 스피커를 걸었을 때랑 B라는 스피커를 걸었을 때 A가 소리가 훨씬 더 크니까, 그러면 그거를 어디에서 줄이냐, 그거를 믹서에서 줄이는 것이 아닌 거고, 그것을 앰프에서 줄인다는 것이, 앰프의 입력 어테뉴에이터에서 우리가 줄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앰프 앞단에 걸리는 우리가 표준 라인 레벨, 뭐 레퍼런스 레벨, 공칭 레벨이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는 레벨을 건드리지 않고, 그거는 그대로 가장 최적의 출력을 믹서에서 꺼내고 최적의 입력을 담게 하는데, 그 뒤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 음압에 의해서 정확하게 들리는 공간에서 최적의 음압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85dB SPL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평균 값이 나올 수 있게끔 이제 앰프에서 줄여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앰프가 400W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26dB를 키웠다라고 말했거든요. 스피커가 1W를 입력했을 때, 1W의 사인파를 입력했을 때 그 1m 앞에서 음압을 만약에 100dB를 낸다라고 해봅시다. 가장 뭐 흔해요. 그러면 100dB를 내는데 거기에 앰프가 400W를 증폭했으니까 126dB이라고. 그럼 1m 앞에서 1W의 입력을 앰프에 입력하면은 126dB의 음압을 1m 앞에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측정이 가능한 거죠. 이게 스피커의 출력이니까. 근데 우리가 역제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m가 만약에 2m 거리, 2배가 되는 거리에서는 마이너스 6dB예요. 그럼 120dB지. 예. 4m, 그러니까 2m에서 120dB SPL이면은 4m면 마이너스 6에서 114dB SPL. 예, 평균값. 예, 피크치가 아니고 평균값. 그러니까 4m에서는 114. 8m, 4m가 2배 되니까 8m에서는 거기다 마이너스 6을 뺀 108. 예, 16m 2배가 되니까, 그럼 108에서 마이너스 6을 빼니까 102dB. 예, 32m 또 2배. 그러면 32dB인데, 그러면 만약에 32m에서 108에서 6을 뺀 102dB SPL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를 실제 듣는 거리에서 32m에서 소리를 듣는데 평균 레벨 우리가 마이너스 18dB FS로 내보낸 것이 102dB SPL이 나온다라면은, 그럼 102dB SPL은 우리가 기준값으로 하는 85dB SPL보다도 몇 dB가 크냐? 예, 몇 dB죠? 102니까 17dB가 큰 거지. 예, 85, 102에서 85를 빼면은, 그러니까 17dB이 큰데 그 17dB를 줄여서 우리가 정해놓은
법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18dB fs가 믹서에서 나오고 그게 앰프로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출력이 나오는 것을 32m 앞에서 85dB SPL로 들으려면은 기본적으로 102dB SPL 나오는 것을 17dB를 줄여서 85dB SPL로 나오게끔 셋업을 해놓는 것이 개인 스트럭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17dB를 어디서 줄이냐? 그거를 앰프에서 줄이는 겁니다. 그거를 믹서 앞에 있는 입력 노브에서 입력 센시티비티라는 거에서 17dB를 줄여서, 그래서 앰프를 줄인 뒤에는 안 만지고, 그러면 이제 믹서에서 마이너스 18dB fs로 신호를 내보내면은 그게 32m 뒤에서 사람이 듣는 소리가 85dB SPL이 된다는 거지. 그럼 믹서에서 거기서 만약에 마이너스 18dB SPL인데 그거를 10dB를 키웠다. 그래서 마이너스 8dB까지 키워지면은 그게 실제 이제 32m 떨어진 거리에서는 95dB SPL이 나온다는 거지. 이게 음향을 그래도 좀 공부를 하고 그래도 연구를 하고 그래서 뭐 어디 연수를 가든지 어디서 제대로 셋업을 한다라면 이렇게 셋업을 해야 돼요. 그 17dB를 앰프는 풀로 키워서 앰프는 0dB 줄이지 않고 그거를 믹서에서 마이너스 17dB를 더 한다라면은,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럼 마이너스 18dB fs의 표준 라인 레벨이라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데 거기에다 17을 더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믹서의 페이더는 그거를 내리지는 못하니까 또, 그래서 그걸 개인에서 내린다고. 그럼 개인에서 우리가 대략 한 뭐 20-30dB를 증폭해서 쓰는 것이 맞는 입력 신호인데 그거를 줄여서 3dB 정도밖에 못 키우는 거지. 이미 앰프가 고정되어 있고 음압이 고정되어 있는 공간에서 32m 앞에서 듣는 것이니까, 그러면 믹서에 들어온 신호 그 자체가 이제 17dB를 더 못 키우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신호 자체가 뭐 컴프레서를 걸건 게이트를 걸건 EQ를 걸건 간에 그러면 17dB가 줄어있는 신호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라는 거죠. 그거는 다른 게 아닌 거고, 그거는 different가 아닌 거고 wrong way예요. 틀린 방법이에요. 그 방법으로도 쓸 수 있고 많은 현장에 가보면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앰프를 그렇게 막 풀로 다 소위 땡긴다라고 말하죠. 이렇게 땡겨 놓고 이제 못 만지게 하고, 그걸 만지면은 뭐 또 인스톨 그 설치에 대한 보증이 끝나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고객님의 잘못으로 인해서 시스템이 망가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시공업체가 책임 못 진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뭐 하여간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라고 믿고 계신다라면은 오늘 이 강의 듣고 좀 다시 한번 개인 스트럭처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맞는 거니까, 맞는 방법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옷을 왼팔과 오른팔을 거꾸로 입고는 이건 내 개성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 근데 다른 사람이 입을 옷을 그렇게 입게 만들고 그게 맞는 거다라고 우기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거죠. 13번째네요. 개인 스트럭처라는 것이 뭐 이게 상당히 논리적인 방법이래야 돼요. 논리적인 방법, 합리적인 방법. 그 방법에 의해서 앰프가 설계되고 앰프의 기능들이 설계되고 믹서가 설계되고 전체적으로 어떤 규격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거를 혼자서 깨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 방법대로 사용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미 앰프가 다 풀로 올라가 있는 교회거나 어떤 공연장이거나 그런 데가 있다면은 함부로 또 그걸 또 줄여서 그렇게 쓰지 마시고, 왜냐면 지금까지 써왔던 개인 값들이 다 바뀌니까. 그래서 그러면 뭐 당장 그 다음 주부터 막 피드백 나고 이럴 수 있어요. 개인을 막 키우니까.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믹서에다가 신호를 하나를 넣고 음악 신호를 넣고 그거를 출력이 마이너스 18dB fs 정도가 균일하게 나오게끔 그 위에 헤드룸을 사용하게끔 출력을 내보낸 다음에,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들을 곳에서 음압 미터를 측정을 하고, 뭐 요즘에 전화기 앱으로도 많이 있으니까 그걸 뭐 아주 정밀하게
칼리브레이션이 안 된다고 해도 대략적으로 85dB SPL이 이 정도 크기구나, 그것만 이해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앰프의 볼륨을 조금씩 키워가면서, 만약에 그게 처음에 켰을 때 95가 나왔다, 아니면 이제 자 볼륨을 다 일단 줄이라고 해놓고 볼륨을 쭉 올려가는데,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가 한 뭐 30%도 채 못 올리는데 85dB SPL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통해서 제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개인 소스로 설명해 드렸어요.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공유해 주시고, 요즘에 구독자가 좀 안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만 명 되고 3만 명 되고 좀 이렇게 많이 돼야 되겠죠.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은 뭐 저를 전혀 모르니까 많이 공부할 것들 많으니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이.